토트넘이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대승을 거두며 천적 관계를 다시 증명했습니다. 맨시티 킬러 손흥민과 제임스 매디슨의 활약을 펩 과르디올라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과거 손흥민이 맨시티전에서 볼을 잡고 드리블하자 펩 감독이 놀라 그라운드에 누워야 했던 악몽 같은 상황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토트넘의 승리 요인과 현지 언론 분석에 더해 손흥민에게 전해지는 이적 희소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토트넘은 한국 시각 24일 영국 맨체스터의 에디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맨체스터 시티와의 2024-25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2라운드 경기에서 4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승리로 리그 6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으며 직전 입스위치 타운전 패배의 아쉬움을 극복했습니다. 반면 2위 맨시티는 이번 패배로 5연패에 늪에 빠졌습니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직전 경기 패배로 감독 경력 첫 4연패에 이어 이번에는 첫 5연패까지 경험하게 됐습니다. 토트넘은 4-3-3 포메이션으로 맨시티는 4-2-3-1 포메이션으로 나섰습니다. 로드리를 빼고는 최정예 멤버들이 총출동한 맨시티는 시작부터 토트넘을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전반 3분 포든의 날카로운 패스가 좌측으로 연결됐고 곧바로 크로스가 올라오자 우측 골대 근처에 자리하던 혼란이 공을 머리에 맞췄습니다. 혼란은 전반 4분 역습 상황에서도 그바르디올의 패스를 받아 박스 안에서 좋은 기회를 잡았으나 슈팅은 데이비스의 발에 걸렸습니다. 토트넘이 선제골을 터뜨리며 맨시티의 수비를 허물었습니다. 전반 13분 드라고신의 롱패스로 시작된 공격에서 쿨루셉스키가 우측을 돌파해 중앙으로 전진했습니다. 박스 안으로 쇄도하는 매디슨을 확인한 쿨루셉스키는 그대로 크로스를 올렸고 스턴스와 아칸지는 매디슨을 완전히 놓쳤고 크로스에 이은 매디슨의 발리 슈팅은 그대로 에데르송을 뚫고 맨시티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선제골 이후 자신감이 살아난 토트넘이 점차 맨시티를 위협했습니다. 손흥민의 전매특허 가마차기 중거리 슈팅도 나왔습니다. 전반 18분 페널티 박스 밖 좌측에서 공간을 잡은 손흥민은 망설임 없이 그대로 오른발 가마차기를 시도했습니다. 잘 감겨 골문 구석으로 예리하게 날아간 공은 에데르송이 몸을 날리고 손을 뻗어 겨우 선방할 수 있었습니다. 기선을 제압한 토트넘은 그대로 두 번째 득점을 터뜨렸습니다. 손흥민과 매디슨의 합작품이었습니다. 전반 20분 그바르디올의 패스 미스가 그대로 토트넘 선수들로 이어졌고 매디슨은 공을 잡은 후 손흥민에게 패스를 전달했습니다. 손흥민이 직접 슈팅을 할 것처럼 수비를 당긴 후 쇄도하는 매디슨에게 다시 패스를 찔러줬습니다. 매디슨은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에데르송을 넘기는 슈팅으로 멀티골을 터뜨렸습니다. 두 골을 실점하며 흔들린 맨시티는 좀처럼 슈팅 0점이 맞지 않았습니다. 전반 22분 혼란이 박스 안에서 시도한 슈팅이 높게 떴고 전반 30분 역습 상황에서는 호든의 패스가 혼란의 뒤로 향하며 허무하게 기회가 날아갔습니다. 전반 36분 페널티 박스 정면에서 사비뉴가 시도한 낮고 빠른 중거리 슛도 비카리오에게 잡혔습니다. 전반 43분에는 실바의 크로스가 박스 중앙으로 올라오며 호든이 오버헤드킥을 시도했으나 발에 닿은 공은 관중석으로 향했습니다. 맨시티로서는 답답한 흐름이었지만 토트넘은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며 2대0 리드로 전반을 마무리했습니다. 후반 초반 토트넘이 세 번째 득점으로 맨시티를 좌절시켰습니다. 후반 7분 역습 상황에서 손흥민이 내준 패스가 쿨루셉스키에게 닿았고 쿨루셉스키의 어얼리 크로스를 박스 안 깊숙한 곳에서 잡은 솔랑케는 컷백 패스로 포로에게 공을 밀어줬습니다. 포로의 강력한 슈팅은 그대로 맨시티 골문을 뚫어냈습니다. 그야말로 맨시티의 추격 의지를 꺾는 쐐기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맨시티는 만회골을 위해 분전했습니다. 후반 14분 사비뉴가 올린 크로스가 박스 안으로 전달됐지만 드라고신에게 차단됐습니다. 후반 16분 토트넘 박스 안쪽 공격에서 그바르디올이 오른발로 시도한 슈팅은 박스 안으로 날카롭게 날아가는 듯 보였지만 포로가 발로 공을 걷어내며 위기를 넘겼습니다. 토트넘 선수들의 집중력이 살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토트넘이 3대0으로 앞서자 엔제 감독은 손흥민을 비교적 이른 시점에 교체했습니다. 후반 18분 손흥민은 브레넌 존슨과 교체되며 벤치로 들어갔습니다. 득점을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맨시티를 상대로 날카로운 슈팅을 선보이고 도움을 추가하며 킬러다운 면모를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비카리오의 선방도 한 몫을 톡톡히 했습니다. 후반 34분 더브라위너의 패스를 받은 혼란이 박스 우측 깊숙한 곳에서 시도한 강력한 슈팅을 비카리오가 높은 집중력을 선보이며 손으로 막아냈습니다. 후반 39분 그릴리시의 크로스에 이은 실바의 발리 슛도 관중석으로 향했습니다. 토트넘은 끝까지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역습 상황에서 티모 베르너가 올린 크로스가 그대로 반대편에서 침투하던 존슨에게 닿았고 존슨은 슬라이딩하며 볼을 골문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결국 경기는 토트넘의 4대0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손흥민은 이날 브레넌 존슨과 교체될 때까지 63분간 그라운드를 누볐습니다. 이날 승리의 기점이 되는 손흥민의 네 번째 도움은 지난 3일 에스턴 빌라전 승리 이후 2경기 만에 쌓은 공격 포인트였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3골 4도움을 기록 중입니다. 축구 도사가 된 손흥민은 스피드는 조금 줄었지만 원터치 패스와 핵심 연결 고리를 잘 만들어내며 팀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날 손흥민은 어시스트 1회와 슈팅 1회, 패스 성공률 73%, 기회 창출 2회, 상대 박스 네터치 3회, 클리어링 1회, 볼 리커버리 4회를 기록하는 등 좋은 몸놀림을 보이며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유럽 축구 통계 사이트 후스코어드닷컴은 손흥민의 평점으로 7.47을 주었고 또 다른 통계 매체의 풋몹은 평점 7.8을 주었습니다. 영국 축구 전문 나이니미닛의 평점도 7.8로 주었습니다. 팀의 대승에 힘을 보탠 손흥민에게 현지 매체에서도 좋은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영국 풋볼 런던은 손흥민의 평점 8점을 주면서 메디슨의 득점에 도움을 기록했고 솔랑케에게 기회를 주기도 했다. 포로 추가골 과정에서 쿨루셉스키와 연계가 돋보였다고 호평했습니다. 영국 기브미 스포츠는 손흥민은 항상 위협적이었다. 메디슨 골에 도움을 넣어줄 때 패스는 최고였다. 득점 기회도 있었지만 골은 넣지 못했다고 하면서 평점 8점을 부여했습니다. 토트넘 소식을 전하는 스퍼스 웹은 평점 8.5점을 주며 최고의 활약을 펼쳤고 기대에 부응했다. 메디슨 두 번째 골에 도움을 올렸고 환상적인 슈팅으로 골을 넣을 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경기 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영국 매체 풋볼 런던 등을 통해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경기 전략에 대한 속내를 공개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과 대안, 쿨루셉스키 그리고 중앙에서의 돔 소볼라이를 중심으로 한 공격 루트를 강조하며 이번 경기에서 그 계획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맨시티는 거의 맨투맨으로 수비를 펼치는 팀이다. 그들은 뛰어난 수비수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수비 방식에 대한 자신감이 크다. 우리는 그런 수비를 뚫기 위해 손흥민과 대안, 클루셉스키에게 공을 빠르게 전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윙어들에게 볼을 빨리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좌우 윙포워드들이 적극적으로 경기를 풀어가며 많은 기회를 만들 것을 주문한 것인데 제대로 들어맞은 것입니다. 클루셉스키도 적절한 타이밍으로 크로스를 올리며 상대의 수비의 벽을 허물었고 손흥민 역시 상대의 수비수들을 속이는 패스들로 경기를 잘 풀어냈습니다. 한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전설 네빌은 맨시티를 꼬집었습니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를 통해 이렇게 압도를 당하며 연패를 하는 맨시티를 본 기억이 없다. 맨시티는 많이 부족해 보인다. 과르디올라 감독이 처음 맨시티에 왔을 때보다 가장 부족한 모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네빌은 맨시티 문제는 단순히 로드리 부재가 아니다. 맨시티는 쇠퇴기에 접어들고 있다. 여러 문제가 있는 선수들이 집단적으로 생기고 나이가 들고 많은 경기를 뛰면서 체력, 신체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맨시티 선수들은 100만 마일을 달려왔는데 퍼졌다. 게다가 선수들이 빠졌고 큰 부상을 당해 이탈하기도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손흥민에게 희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포츠 매체 비인스포츠는 23일 토트넘의 상징적인 스타 손흥민이 내년 여름 계약 만료와 함께 팀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알리며 손흥민의 새로운 도전 가능성을 짚었습니다. 이전까지 영국 매체 텔레그래프와 이적시장 전문가 파브리지오 로마노는 손흥민이 토트넘에 잔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비인스포츠는 토트넘과 손흥민은 연장 옵션을 발동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손흥민은 내년 여름 팀을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손흥민은 2024년 1월부터 보스만 룰에 따라 자유롭게 다른 구단들과 협상할 수 있게 됩니다. 매체는 이어 손흥민은 현재 튀르키예의 갈라타사라이 SK를 비롯해 다양한 팀과 연결되고 있다. 손흥민의 새로운 행선지는 유럽 내 다른 리그일 가능성이 크지만 아시아 복귀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손흥민은 자신만의 새로운 도전을 위해 토트넘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 전망이 사실이라면 손흥민은 내년 여름 EPL의 새로운 팀에서 경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몸 관리를 잘해온 손흥민은 여전히 톱 클래스 공격수라고 평가받고 있기에 어떤 팀에서도 환영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흥해라 손흥민. 이상 시온TV였습니다.